국내외 이슈를 챙겨보는 이슈 돋보기 시간입니다. 인사이트 K 배종찬 연구소장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최근의 증시 화두는 뭐니 해도 디지털 화폐, 이 비트코인이 불러온 광풍이 어마어마합니다. 우선 디지털 화폐와 비트코인의 차이점을 잘 알아야 될 것 같아요. 네, 아주 큰 차이가 있죠. 지금 뭐 히트다 히트가 아닌 비트다 비트 이런 네. 이야기를 할 정도로 비트코인 투자 열풍이 일어나고 있는데 비트코인 뭐 하나에 지금 5만 달러가 넘는 수준이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돈으로 치면은 뭐 5천만 원이 넘으니까 어이구 이게 이렇게 고가였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천냥부지로 이제 치솟고 있고 또 일론 머스크의 발언 한마디에 또 대폭 또 상승했다가 네. 또 변동폭이 너무 커요. 네. 큰 또 낙폭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중요한 이제 기준은 그렇습니다. 비트코인은 민간이 발행하는 운용하는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가상화폐, 온라인상에서 거래되는 가상화폐죠. 그러니까 민간이다. 그러니까 이 비트코인의 이 가격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수단은 없습니다. 이 등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는데 디지털 화폐는 뭐냐? 더 이상 이 비트코인의 불안정성을 보고 있을 수만은 없다. 네. 각국의 이제 중앙은행은 이 비트코인이 이렇게 이 실물 화폐를 위협하는 수단까지 오면 곤란하다. 또 각국 중앙은행의 통제력 자체도 약화될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이 각국의 중앙은행이 발행하고 정부가 가치를 보정하는 바로 디지털 화폐의 등장이 되겠습니다. 가상화폐를 제도권으로 가져온 그렇죠. 형태가 디지털 화폐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세계 각국 중앙은행들이 앞다퉈서 디지털 화폐, 일명 CBDC를 발행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지금 뭐 미국 그리고 중국도 일찌감치 이 디지털 화폐에 관심을 네. 보이고 있고요.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이 앞서가고 있어요. 그런 이유는 우리도 지금은 코로나 국면이라서 중국 여행을 못하지만 중국에 가서 베이징에서 택시를 타더라도 위안화를 주면 되겠지. 위안화를 안 받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중국만 하더라도 이 광활한 대륙에서 일찌감치 발달된 이 전자결제 수단이 광범위하게 사용이 되고 있거든요. 알리페이, 또 위챗페이 그렇게 해서 전자결제 시스템이 상당히 퍼져 있습니다. 활용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미 이것 자체가 디지털 화폐로 전환될 수 있는 중요한 또 기준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로서는 비트코인 외에 또 가상화폐가 이 시장을 또 교란하는 금융시장을 위협하는 것을 절대 보고 있을 수 없죠. 그렇다면 중국 인민은행에서 발행하는 디지털 화폐를 발행하는 경우에는 중국 공산당 정부의 통제력도 더 강화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중국으로서는 더 활발하게 또 주도권을 가지고서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서두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계속 또 실험을 해왔습니다. 또 이 글로벌 금융 전쟁이라고 하죠. 화폐 전쟁에서 미국은 기축통화인 달러가 있습니다. 중국의 위안화가 뭐 달러나 유로화에 비하면 그렇게 국제 결제 시장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화폐 수단이 아니거든요. 그런 만큼 이번 기회에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국제 금융 시장의 지배력을 더 강화하자. 이런 것이 이제 중국 입장에서인데 미국이 이걸 그대로 보고 있겠습니까? 미국도 보고 있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제닌 젤린 재무장관도 비트코인은 안 된다. 이거 너무 투기성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안으로서 디지털 화폐를 아주 신중하고 또 구체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이래요. 자, 파월 연준 의장 같은 경우에는 제일 중요한 건 달러 하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이 실물 화폐인 달러화의 위상 자체도 위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더 서두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텐데 좀 조심스러워요. 왜? 디지털 화폐를 강조해 보면 이 달러화의 또 위상 자체가 위협받을 수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만큼 디지털 화폐가 좀 광범위하게 사용된다면 실제 현금 자산인 달러화가 좀 국제적 위상에 좀 문제가 있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서두르지는 않겠다. 그렇지만 중국이 앞서가는 것은 볼 수 없으니까 차근차근 미국도 준비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 이 글로벌 두 패권 세력의 전쟁이 이제는 디지털 화폐 시장으로까지 번져붙은 격이 되겠네요. 자, 미국은 비트코인을 비판하면서 디지털 화폐를 상대적으로 띄워주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내막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비트코인 자체가 이게 통제가 가능하지가 않은 거잖아요. 왜냐하면 익명성이 보장되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는 우리가 아주
사각지대의 그런 부정적인 수단으로서 거래될 때도 비트코인을 활용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자시할 수만은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해서 다른 대안을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만큼 디지털 화폐 쪽의 공적인 영역으로 이제 끌어들이자라는 것이 미국의 방침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점에서 이 국제결제준비은행의 경우에도 65개 각국의 중앙은행에 대해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어요. 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느냐라고 했더니 86% 대다수의 국가들이 디지털 화폐를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그대로 가상화폐를 그대로 둘 수는 없다. 이런 것이 이제 각국 중앙은행의 입장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대안이 뭐냐? 참 마땅치가 않았는데, 왜냐하면 디지털 화폐도 여러 가지 준비할 거리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다른 화폐 수단보다는 앞으로 이제 점점 현금 거래는 좀 줄어들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만큼 디지털 화폐를 통해서 비트코인, 가상화폐의 대체 수단으로서 활용 가능하지 않겠냐, 이런 인식이 미국에서도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이렇다 보면은 디지털 화폐가 국제 결제 수단이 되려면은 또 상당히 준비해야 될 것이 많거든요. 이런 점들을 보완을 해서 좀 상용화에 나서겠다라는 것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의 입장이라고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제도권으로 가져온다는 거는 뭐 세금 문제로도 그렇죠. 결국은 귀결이 네. 되는 거고요. 네. 그러면은 이 앞서 이제 디지털 화폐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존재로 등장을 했고, 지금 각국 중앙은행 쪽에서는 이 부분에 힘을 쓰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러면 디지털 화폐가 이제 제도권으로 완전히 들어오고 상용화가 된다면은 비트코인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 운명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요. 그동안 이제 가상화폐를 또 발행해왔고 운용을 해왔던 이 가상화폐 전문가 그룹 쪽에서는 볼 때 오히려 디지털 화폐가 오게 되면은 민간에서 주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가상화폐가 더 활성화될 것이다. 왜? 이 시장 자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몰락하는 것이 아니라 공존을 통해서 비트코인의 가격이 더 올라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내놓고 있는데, 반면에 이제 대체적으로 학자들이죠. 이 금융화폐와 관련돼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해왔던 이 뉴욕 대학의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경우에도 상당히 좀 이 비트코인의 앞으로의 운명의 미래에 대해서는 좀 비관적입니다. 왜? 디지털 화폐가 나오게 되면, 아니 디지털 화폐를 사용해서 훨씬 더 정부에서 보정되고 투명하게 거래될 수 있고, 또 가치도 그대로 일정 수준 유지되는, 또 등락을 거듭하지 않는, 불안정하지 않은 디지털 화폐 쪽으로 가겠지 굳이 비트코인을 사용할 이유가 뭐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이 이제 사라지고 암호화폐는 사라지고 디지털 화폐가 그 자리를 대체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가상화폐 투자자들한테는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그런 소식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수급의 굉장히 움직임에도 중요한 영향을 부분을 주겠네요. 지적을 하셨는데 올 한 해가 아마 그런 과도기일 거예요. 네. 지금은 비트코인이 너무 정말 조명을 받고 있는데, 비트코인에 투자하거나 지금 보유하고 있는 쪽에서는 1년 동안의 각국의 디지털 화폐의 도입, 이런 흐름들을 네, 분명히 잘 볼 체크해야 필요가 돼요. 있겠고, 앞으로 이 디지털 화폐와 관련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볼 때는 이 관련된 기술, 결제 기능, 이런 것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에 좀 더 주목을 해볼 네. 필요가 있겠죠. 전체적인 파이가 커지는 것이냐, 아니면은 파이를 나눠 먹는 것이냐, 이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그 과도기고요. 그러면은 디지털 화폐가 실제로 발행이 되는 시기를 전망해 본다면 언제쯤이 될까요? 어느 국가도 단정하고 있지는 않아요. 근데 활발하게 실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중국이 아주 이제 서두르고 있고 이 활기를 가지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내년에 뭐가 있습니까? 2월 달에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있습니다. 네. 적어도 그 직전에는 그동안의 실험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상용화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래도 가장 빨리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년 2월 이전에. 미국도 지역 연준의 전준을 중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해왔는데, 올해 실험을 통해서 내년쯤에는 가셔야 되지 않겠냐. 하지만 적어도 언제 콕 집어서 언제다라는 이야기는 안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도 설계나 지금 운영 면에서는 기술적인 검토를 다 마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정부도 미국이나 또 유럽, 또 중국의 상황들을 봐가면서 내년쯤에는 좀 도입을 가시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이 서서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정부도 이러한 추세에 어느 정도 동참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신화폐 전쟁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배종찬 소장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